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우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안도했죠. 부디 국내 증시도 전날의 급락분을 만회해주길. 첫 번째 이슈는요. 뉴욕 증시 안도 랠리의 트리거로 작용한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만 봐서는요. 헤드라인 CPI가 딱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 내용 어땠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예상치대로 나온 게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서 좀 많이 빗나갔을 경우에 사실 시장이 지금 위로든 아래로든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정도로 나온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CPI 같은 경우는 YOY로 6% 상승했습니다. 딱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왔고요. 코어 CPI가 물론 조금 이제 오른 걸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었고 YOY로 5.5%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정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가 나오면서 어제 미증시 자체가 처음부터 반응을 했고요. 잘 아신 대로 발표되자마자 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단기성 자금들이 몰린 어떤 투자처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안도랠리는 펼치는 그런 분위기 좀 간 것 같은데 제가 좀 항목별로 살펴보니까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중고차, 첫 번째 중고차 부분인데 중고차 부분은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만화임 지수를 봤을 때는 좀 두 개의 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고차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방유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안정을 찾았던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유, 중고차 그리고 천연가스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좀 이제 CPI 지수 자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고요. 이에 반해서 쉘터 이제 보통 우리가 주거비라고 렌트비라고 얘기하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수치가 높았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그동안 이제 상원과 하원 이제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쉘터가 좀 안 잡혀가지고 사실 이건 조금 딜레이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쉘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일반적으로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CPI라는 모든 항목 자체가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쉘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렌트비나 주택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지수와는 좀 갭이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2에서 3개월 정도 그 이상의 갭이 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쉘터는 제가 봤을 때는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되면은 지금 사실 CPI의 유일하게 제일 큰 문제점이 이제 쉘터이기 때문에 한 3-4개월 후에 2-3에서 3-4개월 후에 정도 되면은 쉘터도 안정을 찾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CPI가 좀 눈에 띄게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게 나오면서 이제 페드 워치상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bp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드와 25bp 가능성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제가 방금 살펴보니까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9.7%고요. 그리고 홀드가 23%.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이번에는 본인들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25bp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PI 시장의 예상치대로 잘 나왔고요. 아마 어제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이 좀 컸는데 어제 정도를 커버하는 어떤 변동성 흐름,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비 스텝 전망 지금 8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일단 중국 리오프닝 이슈로 스파이크가 있었던 에너지도 안정이 됐고 민간 지표에서는 급등했던 중고차도 뚜껑을 열어보니 안정,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는 게 사실 주거비인데 이 역시 임대료 하락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니 이번 달 회의만 무사히 잘 넘겨서 다음 달 CPI는 정말 더 빠른 안정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보고 출발하는 국내 증시 과연 오늘 얼마나 반등을 해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제는요, 우리 시장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진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빠진 거죠? 예.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인가는 바로 유럽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제 급락했죠. 하지만 유럽 시장은 월요일 날에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SVB 사태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이 아니었죠. 일부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월요일 날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2%가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그때 우리 한국은 별로 그렇게 하락 안 했죠. 그런데 오히려 어제 우리가 급락세를 보였고 2%가 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9% 금년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 보였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역시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에 마감된 영국, 프랑스, 독일 어떻습니까? 각각 2% 수준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월요일 날에 나왔던 유럽
유럽 쇼크가 이제 대부분 만회가 됐다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어제 하락했던 60포인트 그대로 다시 되돌림을 갖기는 조금 쉽지 않겠으나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제 우리 대한민국 국내 예컨대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돼 팔아서 주가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순수하게 선현물 외국인 투자가들이 2조 원에 가까운 폭탄을 내놓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는 외국인들이 하락에 대비한 매매를 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이제 상승을 대비한 매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 부분 만회할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낙폭만큼 그대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유럽 증시 밤사이 유럽 증시 흐름을 보아하니 오늘은 일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건희 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 반등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제 어제 사실은 장이 떨어질 때 좀 과하게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어제 증명을 해줬고요. 뭐 CPI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역시 예상치대로 부합이 됐고 그 외에 지금 SVB 관련된 이런 그 뱅크런 사태,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위기설이 있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돼서도 뭐 잘 이제 진행이 됐고 전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도 28% 급등을 했고 시간에서 거의 5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일단은 단기적인 위기, 예전에 이제 베어스턴스의 그 악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자뷰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오늘 단기적으로 급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기사 계속해서 은행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SVB 파산 사태에 따라 급락했던 미국 은행주들은 다행히 밤사이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은행주도 지금 SVB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는 모습인데 연초에 올랐던 상승분 모두 반납을 했죠. 예, 정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금융업종을 보면 딱 그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월, 2월 달에 은행업종의 주가 수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 이제 우리는 배당도 많이 주겠다. 직원들 퇴직금도 엄청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있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했죠. 너희들 예대 마진 너무 크게 잡는 거 아니야? 예금률은 1% 이자 주면서 왜 대출을 5%, 6% 이렇게 이자를 받느냐? 그리고 좀 좋지 못한 그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예대 마진, 은행의 가장 큰 수익의 근본이 예대 마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줄이죠. 즉 예대 마진의 폭을 줄이다 보니까 은행업에 대한 수익성이 작년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돈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 팽배했는데 이번에 SVB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업종이 타격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SVB나 뭐 이런 은행들은 약간 특수은행 아니겠습니까? 스마트업 기업이라든가 이런 벤처 기업에 직접적인 자금을 주는 기업인데 우리 국내에서 그런 은행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내 은행주들이 어제도 급락했는데 결국 연초에 올라갔던 주가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의 일부 연구소에서는 지금 금융업종을 사상 최고로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KB라든가 신한지주, 우리금융이 뭐 지금 사상 최고로 쌉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업종에 대해서 특히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은행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사실 관심을 가질 때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VB 여파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공공재 이슈까지 거론되면서 계속해서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좀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뭐 은행주 뭐 SVB 사태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1월 27일 정도부터 1월 말경부터 이미 하락은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고점에서 지금 거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연말 이제 배당을 받고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은 더 그 제자리까지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부의 은행 때리기는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당분간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1분기부터 실적은 조금씩 꺾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자금의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대출 수입이 대출로 인한 이자 이제 마진을 이제 주로 이제 수익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은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 반등이다라고 보시고 오히려 이제 배당을 염두에 두고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때 연말에 사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사실 손해가 아니시라고 하면 좀 한번 나오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싸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보면 뭐 지주사들 차트 한번 쭉 월봉이나 주봉 한번 보시면 여전히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금융주들이라든지 특히 은행주들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이제 뭐 SVB가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좀 폭탄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도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은행주들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은행주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배당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 손실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등 시 좀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럼 손실이 나신 분들은 일단 좀 매수가까지 버티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대부분 매수가 이상으로 연말보다는 좋게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나오실 수 있는 뭐 기회가 되지 않겠나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전략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뉴욕 증시 안도렐리아 더불어서 눈길이 간 건 비트코인의 급등이었죠.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24,000달러를 회복하는데 우리는 이 가상화폐 선호 심리와 더불어서 게임주들의 향방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요. 플레이 투 언의 대표 주자죠. 위메이드 첫 블록체인 게임 출시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위메이드는 어제 특징적인 기사가 이제 상장사 3사를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를 상장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와서 시장이 좀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뭐 회사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위메이드 플레이 관련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이제 PN이죠. 이제 플레이 투 언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애니팡 시리즈 3종을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참고로 위메이드 플레이의 예전 이름은 썬데이 토즈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애니팡의 제작사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예전에 한참 저도 가족끼리 되게 많이 했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게임이었는데 사실 전 4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 아 그동안 내가 진짜 관심이 없었구나. 아니었으면 이 게임이 그렇게 예전만큼 흥행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걸 좀 증명하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PNE 게임 3종 중에 애니팡 4를 원작으로 한 애니팡 매치 같은 경우는 28일 출시되고요. 그 애니팡 터치를 기반으로 한 애니팡 블래스트 그리고 애니팡 코인스는 다음 달 4일에 글로벌 원빌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름들이 되게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이 게임들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는 상황 입장인데도 사실 이런 게임 별로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어쨌든 이번 출시는 위메이드 플레이의 첫 PNE 게임 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위메이드는 RPG 게임 중심으로 많이 돌아갔던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장을 확장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기반이 들어간 게임을 어쨌든 대중성이 좀 보이는 게임이겠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대형 퍼즐 게임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오늘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애니팡은요, 지하철을 타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정말 어머니, 아버님 할 것 없이 다 애니팡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위메이드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온 가운데 위메이드 플레이는 어제 좀 타격이 컸죠. 주가 타격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위메이드 그룹주 흐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위메이드 플레이에서 이제 발표한 신작 3종 같은 경우 이제 P2E 관련돼서 국내에선 여전히 뭐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하게 출시를 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P2E에 한번 속았죠.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P2E 때문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가 사실은 또 위메이드 때문에 또 P2E 게임들이 다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인의 유통이라든지 발행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뭐 해결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뭐 시장에서는 한번 속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의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위메이드를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 PNE 관련된 게임들 3종이 출시돼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차츰차츰 좀 시장에서 이제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위메이드 한참 뭐 P2E 관련돼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 그 상승분 다 반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여전히 단기적 호재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거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고 주가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 위메이드 보면 한 24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뭐 5만 원권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상화폐 이렇게 급등에 따라서 게임주들의 향방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만 좀 갈까요? 지금 현재 뭐 게임주들을 크게 흐름을 보면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기존에 이제 그 플레이 관련된 그러니까 선과금이 아니라 후과금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들은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전히 중국발 관련된 뭐 파도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잠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게임주 관련해서 이런 중국발 호재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게임도 이제 거의는 이제 성장성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다다랐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새로운 신작이 나와서 엄청난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좀 이쪽 시장은 조금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게임주들이 치고 나갈 부분은 결국엔 새로운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뭐 콘솔 게임 관련돼서 지금 네오위즈라든지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회사가 크래프톤이 뭐 실적이 생각보다 칼리스토 프로토콜 관련돼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원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았는데 여전히 이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 관련돼서 굉장히 여전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크래프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네오위즈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대한 훈풍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종목 선별을 잘할 필요가 있다. 네오위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네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수많은 악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있는 드문드문 꽃을 피우고 있는 바이오 섹터 뉴스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또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의 머크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의 시밀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 또 NK맥스의 미국 자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바이오 업종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 투자를 참 잘 안 하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잘 못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졌다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한두 개씩 관심 종목에 좀 넣고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호재성 이슈들이 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인 MSD가 개발한 블록버스터죠. 이제 초 블록버스터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의 바이오 스티밀러 개발 착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NK맥스가 자회사 미국 상장 추진까지 한다는 얘기까지 쭉 나왔는데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삼성 바이오피스를 봤을 때 일단 이를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바이오시밀러 개발 착수를 위해서 이제 동물 시험을 위한 임상 시험 수탁기관 업체를 물색한 것으로 최근에 좀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제 키트루다가 사실 다양한 적응성을 좀 가지고 있는 약인 만큼 어떤 적응증으로 이제 임상 시험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키트루다 잘 아시겠지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자체가 이제 30조 원, 이제 올해 매출을 30조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고요. 이제 국내에서 허가받은 이제 적응증만 하더라도 비소세포암 등 10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 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단독 그리고 병용요법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 약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일을 보니까 2028년도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뭔가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는 미국 정부도 최근에 의료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바이오 스티밀러 정책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할 것 같고 그만큼 좀 캐파가 좀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키트루다 스티밀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각출성이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보통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NK맥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회사인 NK젠 바이오텍이죠. 이제 미국의 스펙을 통해서 이제 NISE 우회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큰 자금 유치를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원래 스펙을 통해서 이제 우회 상장을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회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예전에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전만큼 미국 정부가 이 우회 상장에 대해서 좋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일단은 뭔가 허가 자체를 쉽게 예전처럼 내주지 않고 있고
엄격하게 좀 보는 분위기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그냥 상장만 해둬도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도 비용이 유지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꽤나 많은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했다가 결국 그 상장 비용, 유지 비용을 커버를 못 해가지고 상폐를 시킨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첫 번째 우회 상장을 통해서 한다는 게 요즘에는 이제 일반 노멀한 상황은 아니고 이제 미국 정부가 그렇게 반기지 않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상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상폐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좀 잘 커버가 되고 있고, 이런 걸 보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죠.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지, 매출만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많이 남으면은 뭐 상장 비용이 문제겠습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루 동안 나온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이슈와 NK맥스의 이슈,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뉴스 자체는 되게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하려고 하는 이제 키트루다 관련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겠다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차피 이제 뭐 자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가 내용을 보면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CRO를 물색했다. 한마디로 동물 실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해서 임상 1상을 하고 2상하고 3상하고, 물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시밀러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건데, 바이오 복제약은 조금 단순 이제 화학 복제약과는 다르게 좀 만들기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이제 선두 기업으로 했던 게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걸 한다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에피스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하려고 할 겁니다. 키트루다는 워낙 히트작이었고, 그다음에 이 면역항암제 자체가 지금 워낙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에는 제일 빨리 먼저 내놓을 수 있는 회사가 아마 선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도 아마 이 키트루다를 복제하는 바이오시밀러 약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하지만 해외 유명한 회사들, 주로 대형 회사들도 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구도는 굉장히 지금 각축전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일시적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우상향으로 쭉 만들어줄 호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NK맥스도 말씀을 좀 드리면, NK맥스가 이제 유명한 건 회사 이름 자체가 NK죠. NK세포, 결국에 이제 NK세포를 활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보면 우리 몸에 있는 NK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 보면 NK세포가 지금 국내 육종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폐암, 간암 이런 쪽에서 고용암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본인 회사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 비용들 이런 것들을 뭐 사실은 만들기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NK 바이오텍 관련된 이제 뉴욕 거래소의 상장을 좀 추진하는 모습인데, 결국엔 자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임상 1상과 2상과 3상이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2배 이상씩, 뭐 심지어는 이제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거의 10배 가까이 임상 1상에 대비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NK맥스 입장에서는 뭐 확정된 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NK세포를 활용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면역항암제 T세포를 활용한 거라든지, 이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의 좀 앞으로 흐름을 좀 다르게 예상을 하셨는데, 삼성바이오도 상승은 나오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이고, NK맥스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전략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BB 파산 사태에 따른 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롱숏 펀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지난 1년간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8.8%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펀드를 가입하신 분은 약 9% 정도 손실을 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약세장에서도 오히려 1%밖에 내리지 않았고요. 또 일부 펀드는 4%의 플러스 수익을 내는 그런 펀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롱숏 펀드입니다. 주가지수가 올라갈다,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다면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이 내려갈 것 같다, 주가지수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공매도나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롱숏 펀드가 되겠는데요. 이 말씀만 들으면 야, 그럼 이거 최고구나, 오를 때도 돈 벌고 내릴 때도 돈 버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롱 온이, 다시 말해서 저평가될 때 사가지고 고평가될 때 파는데, 롱숏 펀드는 늘 매수와 공매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냐, 횡보 추세냐, 그렇지 않으면 하락 추세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선물 옵션 쪽에 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 김선영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롱텀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코너에 김선영 대표가 보는 긴 안목, 다시 말해서 오른다 내린다에 대한 그런 관측을 하신 다음에 롱숏 펀드를 잘 선정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걸로 믿습니다.